안녕하십니까, 하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에코기술 교과서에 관한 독후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전기차, 클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에 쓰이는 회생 제동 장치에 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장점을 마무리를 하며 독후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여러분이 아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가지 이상의 구동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차로서 기존 내연기관 대비 연비를 향상시킨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구동계라고는 한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전동기와 엔진을 결합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해가지고 저속일 때는 모터가, 고속으로 낼 때는 엔진이 이렇게 동시에 하는 자동차인데요. 그러다 보니 모터는 소출력, 즉 모터는 적게 구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닛산의 e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닛산의 e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모터로만 구동이 됩니다. 모터로만 구동이 돼가지고 이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를 사용하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발전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 엔진이 만든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 배터리를 바탕으로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에게 알맞은 전압과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전기자동차처럼 오직 모터로만 돌리는 차가 닛산의 e파워 시스템이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이전 거 볼게요. 안 되네. 그냥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 세 번째에 의하면은 이 파워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형성을 하여 수명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가자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를 비교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더욱더 연비가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뛰어난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을 쓰는 경우와 모터를 쓰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적절하게 나누어 쓰면서 그러면서 연비를 더욱더 극대화를 시킨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인데요. 우리 전기차는 앞에서 말한 이 파워 시스템과 같이 오직 모터로만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돌리는 차인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이 파워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전기차는 오로지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로만 모터를 구동하지만 앞에서 말한 e파워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사용을 하여 화력 발전기와 같이
엔진을 통해서 구동되고 생성된 전기를 가지고도 이용을 하는 차가 닛산의 e-파워 시스템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닛산의 e-파워 시스템과 지금 말하고 있는 전기차량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30%가 향상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많이 써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 안에는 냉각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냉각수. 이 냉각수가 왜 있냐면요. 이 엔진이 구동이 되다 보면은, 동그라미로 했는데. 이 냉각수가 엔진 내에서 나오는 열들을 식히는데, 이 엔진 내에서 나오는 열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그 자동차의 그 덮개 있잖아요. 덮개에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열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좀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냉각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라고 하면은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어쨌거나 그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요. 이 화석연료가 가지는 에너지 중에서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대략 30%에서 40%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어떤가요? 전기차는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모터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전동기를 돌려서 가는 차입니다. 즉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갈 곳이 거의 없죠. 물론 오랫동안 구동을 하면 약간의 열은 발생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30%나 더욱더 많은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터라는 건요, 사실 라틴어의 모토, 움직인다. 이 모토에서 온 단어로 원동기를 의미한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터라고 하면요, 그 내연기관차에 그 돌리는 것도 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동기라고 안 하고 전동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 원동기 중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전동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동기라는 말을 안 쓰고 전동기라고 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동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전동기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도체라고 하면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류가 잘 통하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체라고 하면요, 우리 이미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수많은 전선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구리도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운동으로 바꾸며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흐르면 이 전류를 흐르면 반드시 자기장이 나옵니다. 이 자기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선들이 있거든요. 이 선들을 보고 바로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일시정지. 다시 왔습니다. 마우스를 바꿨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마우스가 너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각수인데. 자, 어쨌거나 보시겠습니다.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량으로 바꾸며 한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도체라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물체는 이 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반드시 자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장 속에서 자기선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기선속이라고 하면은 자기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라고 하면은 나갔다가 쏙 들어오잖아요. 이 선이 바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장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쫙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쫙 하고 이 전체적인 이 선들을 바로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기선속 이 자기선속을 통해 가지고 자기력을 만드는데요. 이 자기력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가 있었네. 이 자기선속을 통해서 이 물체를 돌리는 힘을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운동 에너지 영어로 그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거는 물리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서 그냥 이라고 하자.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자기선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차차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보시다시피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추적해가지고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모터예요. 이게 모터예요. 그래서 이 모터 안에 코일 있죠. 이 코일이 주로 구리 같은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도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선속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이거요.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을 우리는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 선속은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마크가 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류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붙여 놓으면은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에서 보면은 이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뭐라고 하면은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기 전류가 쉽게 말해서 그냥 전압이에요. 이 전압은 마이너스 가문수. 이 가문수는 앞에서 그 모터에서 그 코일이 감싸져 있잖아요. 이 코일의 가문수에서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나서있다. 이 추가적으로 이 파이는 단위가 웨버입니다. 이 웨버.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가문수가 셀수록 그리고 이 자기선속이 많을수록 유도기 전류는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자기선속이 많이 나오므로 더 많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평평하게 있다가 여기에서 자기선속, 즉 자기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리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돌리고 또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돌린 게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또 하는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생성하는 거를 발전기, 그리고 이 전류를 흐르는 것을 자기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동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사실 자기력을 받고 운동을 하는 전류를 받고 이 전류로 자기장을 형성해 가지고,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자기장을 형성해요. 이 자기장을 형성을 하면은 반드시 자기선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물리학 1에서 나와요. 자기선속. 이 자기선속을 통해 가지고 이 물체를 돌리게 합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 아, 왜 자꾸 미음으로 쓰지?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에서, 다른 색을 쓰자.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전기차는 일단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가지고 인버터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전동기로 구동을 하는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난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모터에다가 구동하지 말고 가정집에 쓰도록 만든 시스템을 닛산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닛산의 리프트 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리프트 홈이라는 걸로 이 자동차 안에 속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에서 이게 인버터예요. 인버터로 옮깁니다. 이거 쭉쭉 하면은 이 인버터를 했으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고 나서 가정집에 알맞은 주파수를 비롯해서 전압으로 맞춘 다음에 딱 일본 같은 경우는 110V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110V의 가정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코세트로 한 걸로 쭉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옆에 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구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지고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일본이 워낙에 지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하는 차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걸로 하면은 캠핑이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어가지고 참 유용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은 회생 제동 장치입니다. 이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력, 이 마찰력으로 정지를 시킵니다.
이거는 사실 철도를 비롯해가지고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이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찰력이 발생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마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 이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는 보존된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 대신에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이 회생, 이 전기로 구동된 자동차를 다시 전기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이거를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다시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데 이것을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패드에 이 기존의 브레이크 패드에서 마찰력을 통해 가지고 열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열로 에너지를 손실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이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다시 전기를 충전함으로써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 장치가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항상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회생제동 장치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들어오죠. 그러다가 완전히 멈췄다 싶으면은 둘 다 동시에 딱 하고 수직 낙하합니다. 거의. 이 유압을 통한 제동력은 쉽게 말해서 그냥 브레이크 패드 있죠. 그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서 마찰력을 정지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들이 브레이크 패드를 통한 마찰력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하는 브레이크 패드도 있고 그리고 회생제동 장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서 멈추고 저속으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면은 이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멈추는 것이 주요 제동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 수소 전기차고 하면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이 연료 전지차인데요. 이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로도 바꿔주고 그리고 산소화 해가지고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H2O 즉 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 배터리를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배터리에 저장을 한 전기를 이 인버터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전동기를 돌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아요. 이게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의 구동 방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그 기호로 이렇게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으나, 이 전기를 생산한 거. 근데 만약에 연료 전지가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리프, 닛산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리프의 이 파워 시스템과 같은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여러 가지로 참 비슷한 게 많군요. 네, 이게 원리예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먼저 전자가 이동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려. 와, 26분 넘어갔다. 오늘따라 제일 많이 설명한 것 같아. 뭐 웬만하면 지운 거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물과 산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 들어가는 H2, 이 H2가 H 플러스라는 이온을 만들고 이 나간 전자로 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 그러놓고 나서 여기 공기극, 즉 외부에서 나온 외부에는 뭐 N2도 있겠지만 O2도 있고 뭐 CO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연료 전지는 O2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21%가 있는 O2가 이 차 외부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가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학식으로 그 O2를 통해 가지고 H2를 H2O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전자 두 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는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H2O가 되고요. 이 H2O가 못한 산소들은 전자를 두 개를 얻음으로써 O2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딱딱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H 플러스 빼고는 다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전자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써 전류는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이거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주황색 말고 남색으로 하자. 이 전자는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류는 이 남색과 같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공기극이 플러스 극이고 이 연료극이 마이너스 극을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네,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전기차와 같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고 이 배터리로 전동기를 구동을 합니다.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하죠? 네,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수소 충전소예요. 이게 도쿄에 있는 수소 충전소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엄청 비쌉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이 밑에 있는 게 이동식이거든요.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바로 수소들이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수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소통도 엄청나 비싸요. 왜냐하면은 탄수섬유를 썼거든요. 이 탄수섬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수소 전기차에 충전을 하는데
네, 비용이 6억에서 25억이라고 합니다. 한나에. 정말 비싸죠. 그래서 좀 잘 대중화가 안 된 이유도 바로 이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수소 전기차도 사실 이게 연료전지에서 전해질이 되려면은 백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백금이 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뭐 클린 디젤은 기존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줄인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1974년부터 최초로 측정을 시작했는데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의 고효율적인 반영을 가다 보니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다가 1990년대에 이 교토 의정서를 쓰거든요. 이 교토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인데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다시 자동차 기업들이 더 많이 고효율을 내면서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다시 줄이는 결과 또 현재로는 이 기존에 있던 최초 측정된 1974년에 비해서 거의 20분의 1이나 줄였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들 중 하나인 그 질소산화물 기준으로 한 거고, 이 PM,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냥 지금은 1994년에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기술 많이進步가 됐죠? 네. 그러면은,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디젤 자동차의 엔진에 그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적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한 몫을 합니다. 바로 이 촉매죠. SCR 촉매. 이 SCR 촉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가스들을 이 배기가스에는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탄소들을 분류를 시킵니다. 이 탄소들을 분류를 시킴으로써 이 매이언 같은 것들을 싹 줄여주죠. 그러고 나서 요소수를 이 SCR 촉매가 연결을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이 가스 형태를 이렇게 많이 뿌려주면서 그러면서 SCR 촉매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배기가스를 줄입니다. 이 요소수라는 것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죠. 중국에서 석탄을 수입을 안 하면서 그래서 발생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뛰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은 정말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거의 모든 자동차에 대한 기계들 설명이죠. 그래서 기계에 관심이 많다면 아주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조 내외인데요. 이게 몇 쪽이더라? 190여 페이지 정도로 정말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그림 자료도 있죠. 이 그림 자료들은 모두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실제 그림하고 제가 스캔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독후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30분이 지났는데 정말 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34분 30초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